안녕하십니까, 오이난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알려드린 대로 제 메인 카메라 수리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시도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스튜디오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카메라 없이 오디오로만 방송을 준비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으나 반대로 또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라디오 컨셉으로 진행할 거니까 시작 전에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올록볼록하지 않지 비바는요? 올록볼록하니까 부드럽죠? 또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닦여요. 역시 올록볼록한 이유 있었네. 올록 화장지는 비바 쌍용 재지. 저는 종종 이런 옛날 광고를 찾아봅니다. 이래저래 어릴 적 추억도 떠오르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첫 주제로 최근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진행한 공매도 관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투연에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수고를 해주신 한투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 보도자료를 보면 시장 조성자 제도 같은 예외 조항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외 조항들 때문에 공매도가 지속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특정 종목 투자자분들이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주문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간의 예외 조항이 담긴 문서가 지난 5월 12일에 돼서야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시점부터 5월 12일까지는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소송이 들어오자 준비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3월 16일 차입 무차입 공매도와 예외 적용 공매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3명의 판사들은 서둘러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공매도 시스템과 자료 등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처럼 공매도 상환 기간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매도 주문, 체결, 잔고, 상환 등을 종목별로 누구나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처벌을 통해서 단 한 번만으로도 회사든 개인이든 패가망신되도록 처벌법이 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5천억 정도 범죄로 미국은 수백 년의 징역이 선고되는데 한국은 수조 원을 헤쳐먹어도 몇 년 살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몇 년 감옥에 갔다 오고 나면 수백 수천억이 생긴다고 하는데 거절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고민들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벌법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KRX 사이트 가셔서 HLB 파워의 공매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공매도 금지 이후 엘파의 공매도는 한 주도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최근 25일까지 공매 잔고가 120만 주에서 170만 주로 5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인데 갑자기 화면을 보라고 했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지만 최첨단 미래 기술이 접목된 어떤 특수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특정 공매도 세력의 이제 공매 비율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야지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것도 그지 같은 시스템인 것이 일정 비율 이하를 유지하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세금이나 금융 쪽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특정 비율 이하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있든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라 의료보험이나 각종 세금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돌아와서 그런데 엘파는 비율을 넘고 말고 할 신고된 거래 자체가 한 주도 없는 시기에 갑자기 잔고가 5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당 부분을 제가 직접 거래소와 금감원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AI를 통한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의 공매도 시스템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삼성 같은 튼튼한 기업을 보면 공매도가 있건 없건 큰 이상이 없는데 왜 난리들이냐 라고 하는데, 당연히 튼튼하고 건실한 기업일수록 공매도를 비롯한 외부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러나 단 한 종목이라도 현재 공매도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는 종목이 있다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그렇게 떳떳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다 공개해도 괜찮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말들이 많지?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금융당국이 왜 자꾸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융기관, 공공기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서 그러면 서고, 앉아 그러면 앉고, 먹어 그러면 먹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꾸 말을 안 듣고 지네 맘대로 하니까 원래는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워낙 신사답게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자꾸 걸린 줄 알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한투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B와 아미코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LB는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을 5월 12일에 이탈했고 지속적으로 추세선에 부딪히다가 7거래일인 그저께 화요일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넘는 매도를 하는 가운데 또다시 추세선을 이탈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및 시장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LB의 특성으로 볼 때는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또 시총 2위의 수조원짜리 기업 주가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고 묻는 초보분들이 있는데, 시총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증시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LB는 5일선과 상승 추세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고 5일선을 깨고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큰 상승으로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큰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LB의 움직임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근 LB의 중장기 지표들은 큰 상승을 예고하는 그림이긴 한데 단기 지표들은 항상 그랬듯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물론 계획 중인 모든 재료들이 상당한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만 보면 큰 도약을 위한 음추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모든 것이 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B는 아무리 지표들이 좋아도 대부분이 이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 공세들의 심리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조건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장전에 아니면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그 한 주 매도 운동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아직도 대차 해지를 안 하신 분들은 대차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공매도는 잘못되고 나쁜 거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보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왜 자꾸 LB만 공매 타령이냐.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시장 조성자 제도에 의해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차를 통해서 현물 자전 매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상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공매도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공매도가 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공매도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공매도가 난리칠 때는 꿈틀거리면서 대항을 하다가 공매도나 언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같이 잠잠해진다면 그거야말로 개돼지를 자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잠잠해지든 말든 편불법이 잠시 멈췄어도 나쁜 건 나쁜 거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연희동 전모 씨도 그렇고 북쪽의 김 씨도 그렇고 잘못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LB에 투자하는 것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고독하고 혹독한 행군을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LB는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한 전문가들도 교과서적이거나 정상적인 대응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별난 LB 자체를 공부해야 하는 대단히 번거롭고 피곤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이런 LB에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했을 텐데
그 중에는 이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만신창이가 돼도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기회만 오면 바로 탈출하려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하는 분들까지 수많은 가지각색의 주주들이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전고점에 다시 도착할 수 있을까? 누구 말처럼 50만원, 100만원까지 진짜 가능할까? 혹시 작년 6.27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기저기서 제2의 신라젠이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던데 진짜 어떻게 하지? 끝내 좋은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지? 도대체 LB는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이상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이런저런 종목을 떠나서 국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제대로 예측한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개인 투자자로 인해서 지수가 이렇게 방어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국내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다시 하락할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 증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어떤 변곡점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투자한 회사의 업무들이 잘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기다릴 뿐인 거죠. 주식 투자는 단기든 장기든 모두 손실에 대한 부담감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다른 투자를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임을 잊지 마시고, 자기 그릇을 넘어서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미코젠인데, 최근에 그 송도의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배지 사업이나 단백질 A 사업의 국산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소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분명히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언젠가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대형 기업과도 조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3월에 최저점인 1,400원을 찍고 약 한 달간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4월 24일 31,650원을 찍었고, 최근 한 달간 웅덩이를 파면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21일부터는 31,650원을 찌르고 있는데 아직 돌파는 못하고 눌림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터운 매물대기도 한데 뭔가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현재는 해당 가격대에 부딪히고 5일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포가 있다면 아래로 한번 크게 눌렀다 갈지 아니면 계속 횡보를 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의도적으로 크게 누른다면 당연히 일봉 20선은 뚫고 내려갈 것이고 특정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일 텐데, 해당 가격을 얘기하면 역으로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미코젠이 최근 이버맥틴 이슈도 있고 본 사업인 배지와 단백질 A가 본격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을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투가 익숙치 않거나 긴 시간 동안 굴곡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은 꼭 적당한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제 방송을 보고 2만원 초반에 사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직접 공부하실 거 아니면 지금 충분히 큰 이익 구간이니까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방송만 보고 주식 매매하시면 언젠가 패가 망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직접 공부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국내 증시가 좀 안정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인환이었습니다.